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영상물이 이제 현대 코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 그림은 이 PDF 파일은 뭐냐면 자, 어,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현대 코아의 그런 그 승인에서부터 그렇게 사업 계획 승인이 된서부터 그 준공된 승인 고시를 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제 받은 자료입니다. 자, 민영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고시. 자,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 그렇죠? 자, 사업명은 주상복합 건축물 건설 사업. 말씀드리겠지만 그 역세권에 지하철역과 맞물려서 그렇게 주상복합 건물로서 시행이 된 건 현대코아가 국내 1호라고 합니다. 자, 그거 알아두세요. 자, 세운기공, 방시, 박모시. 자, 그리고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이 건축면적은 건물이 들어선 면적, 건물의 면적을 얘기하는 건물 두 개가 들었으면 건물 두 개의 면적이고, 이 연면적은 지하층서부터 지상 25층의 그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사업 시행 기간은 93년에서 98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새로우시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처음에서부터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현대코아의 그 소송팀들의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소송하시는 분들은 물론 변호사님을 통해서 잘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가 현대코아의 어떤 실체라든가 이렇게 발로 뛰거나 민원으로 그 첨부를 해서 제가 그 발로 뛰어다니는 그런 자료, 그리고 혼자서 그 대항하는 그런 자료, 그리고 사법부의 그 변호사님의 그 눈을 통한 그런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하고 사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입법도 같이 하면 더 좋은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죠. 예, 견제와 균형으로서. 그러면 정보 공유도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자, 그리고 사법이 더 빠르다고 뭐 강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법률이 제정이 되죠. 입법부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행정은 그 입법이 된 그 법률에 그 제정된 법규 명령, 그 법령에 의해서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법에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빠릅니까? 사법이 빠릅니까? 왜 그런데 사법이 더 빠르다,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중세국가 이후에서 자 국왕이 원래 중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건 입법, 사법, 행정이었죠. 그러나 자 국왕에게서 입법이 떨어져 나갑니다. 국회로. 그리고 사법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법부. 근데 마지막 남은 게 행정이에요. 행정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라요. 마지막까지 가서 법정과 판단은 최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리고 더할 말씀도 많지만, 자, 본격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입법, 사법, 행정이 이 세 개가 같이 가면 갈수록 현대 코아의 난제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 똥통 그런 문제가 빠르게 풀린다는 겁니다.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게 있죠. 편 나누기. 예? 사법팀은 사법팀만 갈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그런 말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행정을 통해서 같이 간다. 그런 얘기를 저는 계속 했었고 최소한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는 자, 이제 시작됩니다. 뭐냐? 처음에 첫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은 그 비공개 전환을 했지만, 자,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 방해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찾은 자료들, 그 어떤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로 한 저의 견해 또는 또는 추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전문가 이게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제가 일반 구분 소유주로서 제가 그 노력하고 습득한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합리적인 근거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는 존중해 드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근거로 한 제가 드리는 말은 존중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입니다. 조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2011 구합 2500 뭐 점점점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이게 뭐냐면 용도 변경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식장 신고 수리에 대한 그러니까 예식장의 용도 변경을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 처분을 내렸어요. 관할 구청이. 거기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아시겠죠? 예. 그래 놓고 이 판결 선고가 2011년 12월 9일에 판결 선고가 내려져요. 참고로 이 소송은 3심까지 제기됩니다. 날짜가 2014년까지 이어집니다. 자, 누가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을까요? 자, 그것은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상 1층, 2층에 공통 적용되는 그런 판결문입니다. 자, 이 집합 건축물 대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넣겠습니다. 자, 표제부에 건축물의 총체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지상 1층에 예식장 판매시설, 지상 2층은 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빨리빨리 할게요. 간략하게. 자, 그리고 나서 그 뒷장에, 표제부의 뒷장에는 건축주 세원기공, 공사 시공자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세원기공, 시공자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허가일 그 93년 6월, 착공일 공사 시작에 8월, 93년 8월, 사용 승인, 준공일, 사용 승인함으로써 건축물 대장이 이제 작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99년 2월입니다. 자, 이 1999년 2월, 자, 지번 변경되고 1999년 2월, 자, 신규 작성되죠? 예, 건축물 대장의 신규 작성. 그리고 1999년 5월에 용도 변경. 이 용도 변경은 지상 4층에 해당하는 예식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 2004년 2월에 3층 판매시설을 교육연구복지시설로 변경했대요. 용도 변경되었군요. 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아파트, 표제부을 아파트랍니다. 용도가 아파트예요. 지상 6층부터 25층까지. 자, 그리고 이 표제부에 해당하는, 자, 2013년 12월, 2014년 2월에, 자, 지상 2층이 201호가 합병을 합니다. 여러 개의 호수를 합병을 해요. 240.제곱미터, 240.38제곱미터, 그리고 2014년 2월에는 용도 변경이 되네요.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그리고 2015년 1월과 5월에는 자, 1층이 지상 1층에 138호, 153호가 합병이 됩니다. 합쳐서 대략 265제곱미터네요. 266제곱미터 거의. 자, 상당히 크죠? 자, 또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지하 1층이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그 무단 용도 변경이 적발이 되어서 또 이렇게 무단 용도 변경이 적혀 있네요. 전여부를 각 호수들의 전여부를 보면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위반 건축물 이렇게 되죠. 지상 1층입니다. 이거는 위반 건축물 되어 있으면 이 애착심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이 아플 겁니다. 자, 2007년도에 그 위반 건축물의 이유가 뭐냐? 무단 용도 변경, 위반 건축물.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함과 더불어 애착심, 그리고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정상적인 구분 소유주도 분들은. 자, 그리고 다시 이 판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판결문 뒤의 내용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째, 이 합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둘째, 이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법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신뢰 보호의 원칙. 자, 그리고 세 번째, 용도 변경 허가 신청 시 용도 변경도 알아야 되고 그 허가 신청 시의 필요 서류. 그런데 용도 변경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거론을 했으니까 간략하게만 거론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아시겠죠?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30층의 건물에 1층부터 5층이 문제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몇몇 자들이 여러 명이 다른 도시라든가 다른 나라 이렇게 개발 현장, 부동산 개발, 재개발,
뭐 리모델링, 뭐 재건축 이렇게 해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더라 하는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자들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비선 실세가 있다. 비선 실세는 채권자들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그 기타 등등의 그런 사람일 수가 있죠.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자, 그러나 이 행정에 의해서 건축 행정이라든가 다른 뭐 세무 행정 여러 가지 그 행정의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다 이렇게 족적을 남긴다. 그래서 공행정이 주는 의미가 크다. 우리에게 그 손과 발휘되어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계속 우리를 감싸고 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이 그림은 뭐냐면, 고구려가 부족 국가에서 통일을 하고 당나라 정벌을 갑니다. 그러자면 현대에 왔을 때 그것은 꼭 해외 원정은 투자이고 그것은 꼭 공격적 경영이다. 왜? 고구려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정벌이라든가 침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부터 군기강을 확립하고 궁궐에 창고라든가 곳간을 잠그고 그리고 국민들과 주민들을 꽁꽁 묶어야 돼요. 어떻게? 뭐 꽁꽁 뭐 밧줄로 묶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생각지 못하게. 그죠? 왜냐하면 소수의 병력만 자기 나라에 남겨두고 대규모의 군단을 이동하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나라들이 침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기강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이 발목을 묶고 그리고 싸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돈줄도 다 이렇게 그 군대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해외 원정 나가는 군부대로 다 곡물이라든가 어떤 식량들, 뭐 돈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고구려 그 나라 안은 실제로는 엄청 군기가 쌀벌하고 그리고 피가 마를 겁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은 이 그림하고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안에서도 봐야 되고 이 밖에서도 봐야 됩니다. 관점이에요, 이건.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의 시각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여러분들은 현대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실체에 대해서, 문제의 실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합병과 신뢰보호의 원칙, 용도 변경 허가 선정 시 필요 서류.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1층 평면도인데 자,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연이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야지 합병이 쉬워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그 소유자가 같다 하더라도 합병이 안 되죠. 물리적으로나 그리고 합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합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주장했다시피 중요하게 말해왔다시피 집합건축물 대장으로서의 합병, 건축물 즉 건축행정으로서의 합병, 그리고 이 법무행정으로서의 부동산 등기부 상에서의 합병 등기, 이렇게 양자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합병을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벽을 세우고 벽체가 있어야 되고 이용상의 독립,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공용 부분으로서의 이어지는 그 통로에 해당하는, 자, 그거는 구조적인 거고 이용상의 독립도 필요하고 그리고 구분 소유권으로서의 행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 합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합병을 한 겁니다, 이제. 그죠? 자,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하자면, 자, 그 전에 공사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어떤 용도 변경이 있다면, 그 용도 변경에 해당하기에 필요한 어떤 서류도 있을 거며, 그리고 합병을 하자면 부동산 등기부 상에서의 합병 등기로서는 소유권이 통일돼야 되고, 그리고 뭐 저당 잡힌 게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저당 잡힌 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소유권적으로나 통일돼야 돼요. 까다롭겠죠? 네, 까다롭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간략하게 영상의 한계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합병 얘기했고, 자, 그리고 또 뭐죠? 신뢰보호 원칙. 자, 신뢰보호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 행정기관이 발한 행정작용 중 보호가치 있는 경우 그 작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의 성실 원칙과 같은 의미다. 자, 무슨 말이냐면 행정은 국가행정이 발한 행정이기 때문에 국가행정부로서 발현한 그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적 안정성이 있죠. 그래야지 국민이 그 안정성을 믿고 자기 생활에 자기 밥벌이에 충실하게 됩니다. 국가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신뢰보호 원칙,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작년에는 미성년자의 술 팔면은 영업정지, 술집에서 호프집에서 미성년자의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가 있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올해 내가 걸렸는데 미성년자의 술을 팔다가 걸렸는데 1년에 1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 슬프죠? 화나죠? 예.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신뢰보호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에 해당할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죠.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한테 한. 그리고 그리고 작년에 해당하는 그런 선행 조치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영업정지 6개월이다. 그리고 행정청에 저한테 공적 견해 표명을 했습니다. 처분 등에 영업정지 1년을 저한테 부여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선행 조치며 그런 공적 견해 표명에 의미하는 데에 왜 작년에는 6달인데 왜 올해는 1년 부과했습니까? 하는 그 주장하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은. 자, 그 입증에 대해서 행정부는 무슨 말이냐면 행정부가 작년에 6개월 했으니까 올해 1년 했네? 이런 자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를 해서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처분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거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이거는 작년에는 6개월이었는데 이건 올해는 1년을 주었습니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자, 까다롭죠? 자, 그리고 그 신뢰는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하며 왜? 법적 안정성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일단은 행정을 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는 신뢰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저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6개월의 영업정지 받은 술집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미성년자가 30살처럼 보인 노안이더라. 그러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기타적인 사항으로 해서 6개월을 주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받은 것에는 딱 보니까 누가 봐도 미성년자하고 대학생 그 근처야.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안 했습니다. 깜빡 잊고. 그러면은 저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죠? 왜? 주민등록증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런 실수들이. 또한 이제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한 개인의 신뢰는 단순히 내적인 의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특정한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 내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라는 어떤 그런 특정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개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하고 그런 사이에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그 6개월을 믿었던 나의 신뢰 그 신뢰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무엇인가? 인과관계는 여러분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담배를 피면 폐암이 걸리죠. 말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선호가 이제는 있습니다. 뭐냐? 시간이 가요. 담배를 많이 피면 필수록 폐암의
폐가 많이 송산된다. 그래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진다. 말이 되죠? 예. 원인과 결과의 어떤 시간의 연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 그러나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가 흡연인가요? 담배만인가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 폐암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많잖아요. 콜레스테롤, 뭐, 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어떤 딱딱한 그래서 인과관계는 무조건 깨져요. 그런데 행정에는 숨쉴 만한 인간의 얼굴을 둔다, 여유를 둔다, 뭐 상당한 인과관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당한 인과관계. 그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에 준하는 인과관계,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신뢰보호 원칙 했습니다. 이제 용도 변경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자, 이제 용도 변경을 알기 위해서 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영상들에서 자, 영업시설, 우리는 판매시설에 영업시설 군에 판매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시설군에 해당하는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반대로 영업시설군으로 하려면 신고만 하면 돼요. 자, 이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보니까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고 용도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변경 전후의 평면도, 그리고 방화 시설이라든가 그런 설비에 관한 도서. 자,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건축 행정에 내는 거지만, 관할 행정청에 내는 거지만, 그 전에 공용부라든 공용 부분을 건드리고 또 전유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드리고 공사하는 그런 어떤 공용 부분을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거 건드린다면, 그거를 공사한다면 그 전에 각 구분 소유자들의 그 층에 해당하는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까다롭죠? 네. 그리고 건축법만 얘기했지만 자, 합병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합병.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변경 등기니까. 합병에 해당하는 변경 등기니까. 토지의 분할 합병. 이거는 건축물의 분할 합병에도 준합니다. 자, 건물의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 자, 제40조. 자, 이런 등기 사항으로 합병을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자, 그리고 합병 제한도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합병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 자, 저당권 이게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등기 원인 및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자, 신탁, 합병 이런 거는 넘어가죠. 자, 어떻습니까? 까다롭죠? 자, 이거는 이제 등기 규칙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합병.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이 판결문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선행 지식으로서 합병, 신뢰 보호의 원칙, 용도 변경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판결문에 대한 해독으로 들어갈 것이고, 제가 해석이 아닌 해독으로 얘기해 드린 것은, 해석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표현보다 해독이라는 표현으로 일반 구분 소유주들의 그런 일반 구분 소유주의 일반인 입장에서 보는 그 견해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차원 낮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 그런 겸손의 의미고, 또한 그런 저보다 나은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분들의 그러면 판단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낮추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